자, 오늘 예. 증시 예. 호재와 악재 어떻게 구분을 좀 하세요? 일단 뭐 호재라고 하면 오랜만에 사실은 뭐 그동안 소외 아니면 소외 아닌 소외를 받았던 바이오 섹터가 좀 전반적으로 다 올랐죠. 그래서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외에 이제 그동안 잘 나갔던 제가 주로 좋아하는 알테오젠 빼고는 다 올랐습니다 오늘. 아, 예, HLB도 많이 올랐고. 많이 서운하셨나 보네요. 저는 이제 뭐 그쪽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도 되죠. 근데 일단 그동안 뭐 리가켄 바이오니 뭐 여러 종목들이 좀 쉬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많이 올라오면서 좀 주도주의 역할. 그러니까 지금 좀 소외받았던 거에서 좀 소외감이 좀 벗어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좋은 뷰를 받았고요. 특히 오스코텍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못 올라왔는데 올라왔고요. 펩트론도 기대감이 여전히 이제 붙으면서 올라왔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그동안 안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2차 전지주도 그렇고 바이오주도 예, 그렇고 맞습니다. 네, 그동안 오를만한데 왜 안 오르지 했던 것들 예, 그것들이 오늘 쫙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기존에 뭐 아까 여기 말씀하셨는데 뭐 전력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동안 잘 나갔던 뭐 화장품, 음식료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굉장히 소외를 받으셨을 거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은 좀 한 바퀴 분위기 전환을 좀 오늘 좀 하는 모습을 보여서 7월 들어오면서 하반기에 뭔가 그런 컨셉을 바꾸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있는데 우려보다는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다.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좀 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덜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 다시 올라온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건전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2,900, 3,000 이렇게 갈 수 있다. 네. 더 좋은 거는 더 큰 거는 코스피 차트를 잘 안 보시는데 숫자만 보시죠 대부분 2,800 넘었네. 그렇지. 예, 근데 지금 5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건 시가보다 종가가 높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매일 보는데 뭘 보냐면 이게 이렇게 시작해서 어디 간다. 지금 양봉을 계속 그리고 있죠, 이렇게. 지금 5거래일 연속 양봉을 그리면서 이쁘게 올라오고 있다. 그러네요. 예, 이게 예전에는 보면 기분 나쁜 날이 어떤 날이냐면 시가에 떠서 시작해서 빠져서 끝나는 날. 맞아요. 예, 요런 날들보다는 지금 양봉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래도 시장이 조금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악재는 사실은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주도주들이 좀 빠진 거죠. 그렇죠. 기존의 주도주가 오늘 7월 들면서 쫙 빠진 거. 예, 수출입 데이터 나오면서 쫙 빠졌는데 일단 그쪽은 좀 쉬어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출입 데이터 발표하자마자 올라가다가 쭉 밀렸고 그 이유는 전월 대비 안 좋았다. 핑계를 또 찾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다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미용 의료기기 그동안 못 올라왔던 종목들은 좀 올라왔습니다. 비올도 좀 올라오고 클래시스도 올라오고 그 외에 또 오늘의 히어로는 사실은 LG에너지솔루션이 그러게요.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이 예.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 6.28% 올라왔죠. 예.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예. 예.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에코프로 BM이 좋은 소식을 좀 전하긴 했죠. 정부 지원,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1조 5천억 가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렸는데 이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줬다는 것 자체가 이 산업에 뭐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아직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이 샀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로 샀을 것이냐, 이게 완전히 전환되는 거냐, 아니면 되살아나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 정보로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 내 정보로는 그 2분기 실적 얘기하길래 되게 좋다는 줄 알고 산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했더니 일부 애널리스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2분기 실적이 가이던스의 한 절반? 와, 2차 전지 쪽이. 네. 근데 왜 사요? 그래서 이게 저는 바닥이다? 이제 실적의 끝이다 그게? 아마 2분기 실적 발표가 저는 거의 바닥권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전기차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치, 물론 미국 이제 시장은 지금 괜찮다고 계속. 예 괜찮습니다. 괜찮고
지금 현대 기아가 우리나라 차들이 지금 다른 GM이나 포드보다 훨씬 잘하고 있고요. 심지어 보조금을 못 받는데도 더 잘 팔고 있다. 그러면 2분기에 아마 저는 실적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전기차 모멘텀은 좀 더 살아날 텐데, 또 하나 이제 요즘에 유튜브, 저는 이제 오히려 주식이랑 관련 없는 유튜브를 더 많이 보거든요. 일부러. 근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들을 보면 그 전기차 관련된 유튜브들을 보면 굉장히 충전 시스템이 좋아졌다. 아, 이제 우리나라도 고속도로에 가면 그 급속 충전기가 굉장히 많이 깔렸습니다. SK 링크에서 엄청 깔았는데, 그게 지금 어떤 분들은 뭐 기다려야 된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편리하다. 사람 없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주말엔 물론 약간 몰릴 수 있는데 평일날은 거의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사용자가 없기 때문이지. 그 충전 속도가 빨라져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급속 충전기입니다. 한 얼마 정도 걸린대요? 한 20분 정도면 예, 거의 다 채워진다. 그래서 우리 가서 핫바도 좀 먹고 예, 화장실 갔다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면 그 사이에 충분히 완충 한 95%까지 뭐 충전하는 거, 한 10% 정도 충전하는 거는 금방 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최근에 뉴스 중에 뭐가 나왔냐면 가정용 완속 충전기가 생각보다 보급이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보통 이제 그 우리 영화 보면 단독주택이 주로 많잖아요. 네. 보면 차고 맞아요. 가비지가 있어. 같이 있고 그러면 그쪽에서 전기를 땡겨서 이거를 완속으로 꽂아만 놓기만 하면 생각보다 그 급속 충전할 일이 많이 없다. 근데 이게 많이 보급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제 주변에 지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지방에 사는데 그냥 계량기를 따로 뽑아서 그냥 완속 충전기 연결해 놓으면 굉장히 편하답니다. 아 그래요? 예. 한국에서? 예. 어.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지금 뭐 EV 관련된 거 쓰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헤매시는 분들 빼고는 대부분 지금 편리해지고 있고, 아파트 단지들도 지금 점차 이게 그 칸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리튬 가격이 하락하는 걸 걱정하시고, 그 다음에 중국 차를 걱정하시잖아요. 네. 작년 1분기 글로벌 판매량 보니까 1위가 여전히 비아디라고, 그리고 3위가 지리, 2위가 테슬라.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고 미국이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전기차 시장 다 내주게 생겼으니까. 맞습니다. 폭스바겐이 뭐 3위 정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5위 정도 하고 있는데 현대기아가. 근데 결국엔 이쪽 관련돼서 인프라가 보급되고 있고 리튬 가격이 싸지는 거는 저는 오히려 전기차에게 긍정적이다. 가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리스로 조금 장기 리스로 해서 전기차를 구매하면 지금 내연 기관보다 싸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작년에 우리가 그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워낙 너무 좀 양극화 돼가지고 네,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좀 중국에서 살아남은 배터리가 결국은 싸게 만드는 전기차들, 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LF 배터리가 LFP 배터리. 결국은 중국 시장을 장악하게 됐다라는 이 스토리. 예. 그래서 이게 결국 전 세계 시장에서도 이런 논리가 적용되지 않겠냐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을 때 예. 사실은 좀 되게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런 분들이. 근데 결국은 보니까 결국은 가격 전쟁인 것 같아요. 똑같이 중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다 결국은 보급 가격, 맞습니다. 여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레이 전기차, 그다음에 뭐 캐스퍼드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는데 다 대부분 다 LFP 기반이고요. 한 300km도 못 가는데 안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사실상 한 번에 300km 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죠, 운전할 때. 네, 그래서 보통 한 150km 내외를 운전하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한 번씩 충전하고 이렇게 해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공략을 하면 사실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삼원계도 저는 여전히 힘은 있다. 그렇죠. 일단 네. 삼원계가 가지고 있는 그 시장이 또 따로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차별화될 거라고 얘기를 저는 말씀드렸는데, 예전부터 전고체 배터리와 삼원계 배터리와 LFP 배터리가 계급을 형성하는 거죠. 누가 더 높아요? 전고체가 제일 비싸겠죠. 예. 예. 그래서 전고체 들어가면 뭐 보통 차량 가격이 한 2억에서 3억. 아, 그렇죠. 예,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리콘 배터리,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간 배터리는 좀 더 비싸죠 또. 그게 아마 두 번째 레벨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일반 삼원계 이제 그리고 이제 LFP 이런 식으로 구도가 나눠질 수밖에 없고 차종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차를 몰면서 거기에 뭐 전고체 배터리를 넣지는 않을 거고.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춰서 가격대에 맞춰서 또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내연기관 뭐 800cc, 1000cc, 2000cc, 뭐 3000cc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 이제 나눠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난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가정용에서 뭐 완속 그 충전기 설치해서 쉽게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왜냐면 가정용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우리 이제 또 여름철인데 예, 예. 이 전기 많이 쓰면 그 뭐라 그러지 이거? 가산제. 네, 이거 가산제. 적용돼가지고 전기 요금이 장난이 아닐 텐데. 그 농촌 쪽은 뭐 그닥 그렇게 가산 요금이 많이 안 붙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농촌에 사시는 분은 예. 그리고 이제 계량기를 그래서 별도로 뽑는 거죠. 따로. 그러니까 집안의 게 아니라 별도로. 분리시켜서 그것만 따로 뽑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 대부분 사시잖아요. 아파트는 카드만 있으면 됩니다. 충전 카드. 그 다음에 그 SK 링크 이용하시려면 SK 링크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 카카오로 뭐 이렇게 접속하는 것도 있고, 기기마다 좀 다르긴 한데, 회원 가입하시면 그냥 되게 우리 지금 카카오 택시 이용하면 결제 안 하고 그냥 내려도 결제가 자동으로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결제가 다 됩니다. 네. 예. 저의 그 무식함을 꾸짖어 주시는 누진세. 예, 누진세. 예, 맞습니다. 누진세. 아니 뭐 이건희 대표님도 모르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누진세. 같이 틀렸으니까. 제일 무서운 거죠, 예, 누진세. 그러니까 누진세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이게. 자, 그렇다면 일단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가 확인된. 그러니까 바닥 신호로 이제 더 이상 나쁠 게 없다. 그 약간 좀 그리고 공매도를 금지시켰지만 예전에 공매도해 놨던 물량들은 좀 걷어들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 전방 산업 한번 볼까요? 지금 글로벌 전기차 판매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맨날 테슬라를 중심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맨날 테슬라는 중국에서 판매량이 뭐 줄어들고 뭘 줄이고 그 공장 뭐 이렇게 좀 작업량을 좀 줄인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자꾸 안 좋아 보이는데 네. 잘 팔리고 있고요.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아직 자료가 이제 2분기까지는 다 안 나왔는데 1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판매량이 한 331만 대? 313만 대 정도. 전체 세계? 네, 전체 세계 전 세계에서 그 중에 거의 한 70만 대 정도가 중국차. 네, 비아디랑 그다음에 지리에서 만든 게 팔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2위가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한 40만 대 정도 팔린 것 같습니다. 1분기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현대차, 폭스바겐, 현대차가 한 12만 대, 폭스바겐이 한 15만 대 정도 팔아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 그래도 한 5위권에 지금 형성은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미국 내 시장만 또 보면 테슬라가 얼마 전에 50% 점유율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2등으로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는 게 현대기아. 그 다음이 3위가 GM, 그 다음에 4위가 포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그래서 현대차가 생각보다 잘 팔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도요타까지 같이 넣으면, 하이브리드까지 같이 넣으면 또 순위가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전기차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기차 판매는 다시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조금 감안하고 다 하면 지금 가솔린 차와 거의 비슷해지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왜 캐즘이 나오냐면 모델의 다양화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수요처는 많은데 사실은 망설이는 거죠. 이제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전기차를 사고 싶으셔도 이거 충전을 어떻게 하지? 뭐 그다음에 이게 진짜로 뭐 폭발하면 어떡하지? 뭐 불나면 어떡하지? 뭐 별의별 걱정들을 다 하시죠, 지금. 항상 이제 새로운 문물이 나올 때 보면 그런 고민과 걱정들이 항상 있는데, 이게 이제 사용자 후기가 좋아지면 계속 좋아지듯이 저도 이제 주변에 전기차 보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여쭤보면 거의 만족도는 한 90%? 전기차?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일단은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돈이 별로 안 든다. 지금도 보조금 나오죠? 예,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지자체마다 좀 다르니까
빨리 받으셔야 되고 지금 또 EV3가 나오고 또 캐스퍼가 나오고 하면서 수요가 좀 더 늘어나게 되면 전기 그 보조금이 빨리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으로 또 2월에서 사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타이밍을 좀 맞추시면 그래도 한 돈 1,000만 원 정도 할인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아까도 뭐 2위, 3위가 중국 그 전기차 회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제조 분야에서 가격 경쟁력은 우리가 중국의 뭐 상대가 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이제 결국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 하에서 미국 시장에 그 중국의 어떤 그런 관련된 산업의 제한, 규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혜를 보면서 관련주들의 작년 폭등이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시장의 성장률과 그 올해 좀 달라지는 것들. 근데 올해 그러니까 미국 시장 그러니까 걱정하는 건 그거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IRA 관련돼서 주고 있죠. 7,500달러씩 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걸 줄 것이냐. 그렇죠. 네. 지금 그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또 긍정적으로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지금 원래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본인을 지지해줬던 주들이 뭐 조지아라든지 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남부 쪽에 텍사스라든지 이쪽에 그쪽이 지금 생각보다 신재생 에너지랑 그 다음에 이 반도체랑 또 전기차 공장들이 엄청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생각보다 우호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그 주민들의 투표를 받으려면 그거를 무조건 까면 안 됩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북부 쪽에 가면은 좀 딴소리 할 수 있겠지만 남부 쪽 가서는 무조건 그걸 좋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아,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요즘 하여튼 그 트럼프가 이대로면은 당선되겠다라는 분위기가 미국에서 워낙 커지고 있다 보니까 바이든이 이렇게 재정 쓸 거를 다 만들어 놨는데 트럼프가 다시 딱 대통령이 됐을 때 나도 돈을 뭔가 내가 그 뭐라 그러지? 나의 공이 드러나는 어떤 걸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의 거 투자하면서 또 거기다 그만큼 더 투자할 수는 없으니 여기에서의 어떤 밸런스라는 이유하에 이름하에 상당히 또 조절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렇죠. 근데 아마 돈을 더 쓸 겁니다. 아, 더 많이? 예. 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채권 시장이 생각보다 채권 금리가 확 튀었던 이유가 채권 가격이 확 폭락을 했죠. 맞아요. PC 물가가 좋았는데 갑자기 금리가 내려가다가 채권 가격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폭등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트럼프의 그 토론회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더 티나게 돈을 많이 쓰겠구나에 대해서 아마 저는 채권 시장에서 베팅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있는 걸 죽이긴 어렵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미 혜택을 받았던 쪽이 자기를 지지하는 쪽이었고 그럼 그쪽을 끌고 가면서 티가 나려면 돈을 더 쓰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 추가로 돈을 더 쓰거나 근데 지금 그래서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전력 인프라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사실은 그건 다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엉뚱한데 사실은 돈을 더 쓸 수도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딘지는 뭐 트럼프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예측은 하지만 트럼프의 속내를 알 수는 없죠. 그렇죠. 예.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가봐야지 되는 거고. 근데 어쨌건 트럼프가 유리하다라는 평이 막 나오는데도 어쨌건 2차 전지 이미 빠질 만큼 빠져서 그런가 그쵸. 저는 사실 좀 많이 조정이 또 빌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잘 이렇게 또 받쳐주는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 뭐 에코프로 BM도 오늘 한 3% 이상 반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오늘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3%대 정도 반등을 해줬는데, 근데 바닥권 진입, 저희 이제 바닥 다지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름에 바닥을 다지고 가을에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바닥 다지기는 지금 충분히 들어가고 있다. 뭐 당장 사서 내일 급등하진 않겠지만 추세 전환은 아직 안 나왔지만 추세 전환을 준비 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장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체크 포인트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반등을 오랜만에 줬던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전반적인 섹터에서 올라왔던 종목들, 그다음에 AI 그러니까 AI 바이오 쪽에 AI라고 하죠. 루닛, 비노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이 추세가 내일 또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만약에 하이닉스가 오늘 쉬었는데 그다음에 반도체 쪽이나 뭐 이런 수출입조들이 쉬었습니다 많이. 네. 이쪽에서도 다시 반등이 나오면 기존의 공식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내일은 그걸 보는 재미가 아마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오늘 쉬었던 반도체 섹터들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아, 그래요? 네. 반도체만? 오늘 부러졌던 뭐 화장품, 전력. 음식료는 제가 지난번에도 우양이 좀 꼭대기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쪽은 약간 조금 더 숫자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은 좀 쉴 때가 됐다. 예. 그 대신에 오히려 이제 조금 소외받았던 비올이나 원텍이나 이런 물론 클래시스 제외한 뭐 그다음에 APR도 그렇고 지금 미용 의료기 관련된 종목도 생각보다 좀 다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그래서 반도체. 반도체. 예. 물론 조선 이런 쪽도 여전히 좋겠지만 저는 오히려 반도체 쪽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증시 흐름, 그러니까 7월 이후의 증시 하반기 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 이벤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주 다음 주 삼성전자 예, 실적 삼성전자 발표? 잠정 실적 발표. 그다음에 다음 주에 아마 SK하이닉스가 있을 텐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했을 때는 아마 대부분의 시장에서 좋다. 생각보다 레거시가 좋아지고 있구나 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SK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내고 나면 삼성전자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아, 그래요? 예. 왜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아마 반도체 분야 네. 쪽에서 이제 자세히는 안 나올 테지만 잠정적으로 대략 반도체에서 얼마를 벌었겠구나 이제 분석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게 하이닉스보다 낮을 겁니다. 그래요? 예. 이번에 삼성은 한 4조 정도를 보고 있고요. 야, 그거 보면 참 SK 하이닉스가 진짜 그룹 차원에서도 예. 그 좀 약오르겠어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그렇죠. 이재용 회장님. 지금 이온만 아니면 SK는 지금 거의 지금 불타기인데 지금 하이닉스는 5조 이상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근데 지금 다들 유야무야하지만 HBM만 삼성 SK 하이닉스가 앞서고 있는 게 아니라 낸드도 앞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DDR5도 앞서고 있다. 네, 이게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지금 고전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조금 한 번 더 조정받을 빌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떻게 하다가 이 삼성전자 우리 한국 최고의 그 초인류 기술 기업이라고 표방하던 삼성전자가 이렇게 됐는가 좀 아쉽네요. 지금 주목하시는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반도체 쪽이 오늘 굉장히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 7% 넘게 마감을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오셈이라는 종목인데 예. 예. 이거 오늘 CXL로 예, CXL로 떴습니다. 좀 갔다가 근데 음봉이 나왔네요. 음봉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음봉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메꿔서 싸게 사시려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을 좀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을 내일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CXL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방송국 작가분들이나 이제 보면 HBM을 대항할 CXL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HBM과 CXL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HBM은 그냥 부품이고 CXL은 어떤 방식인데 그냥 링크의 방식인데 지금 이 CXL이 다시 부각받고 있는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를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있다. 엔비디아가 지금 CXL의 표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표준을 정하는데. 그래서 NV링크가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왜 NV링크만 쓰면 이거 필요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엔비디아가 CXL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CXL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보는 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2.0 버전을 만드는데 네오셈이
예전에 1.1 버전일 때 한번 장비를 납품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삼성전자에. 그러면 네오셈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쪽 종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기존에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 네. 오늘 조정받은 종목 중에 이수페타시스는 내일 빠지면 무조건 사야 되지 않나? 예. 제가 무조건 얘기 잘 안 하는데 요즘에 좀 많이 하네요. 예, 무조건 사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너무 위험한 발언 아니십니까? 이 앞자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숫자 이 단위가 지금 10,000원대잖아요. 네. 2만 원, 앞이 바뀔 수 있다. 예. 2만 원이 됐든 그 이상이 됐든. 이게 한 10만 원대까지도 죄송합니다. 예. 내가 너무 텐베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럼. 2배 정도 여기서. 지금 얼마인데? 59,000원이니까. 59,000원. 56,000원. 난 만 원대라고 그러셔서. 예, 56,000원인데 한 10만 원까지도 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탐방 보고서 나오면서 금요일 날 급등했는데 14% 올랐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요. 예, 제 1분기 실적을 보고도 제가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 1분기 실적도 매출은 그닥 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증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제 실적 한번 이미 공표한 거니까 1분기는 보여드리면 1분기 실적 보시면 1,996억 이게 이제 매출이잖아요. 네. 영업이익이 230억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1,733억에 106억이었는데 이거의 증가율보다 이게 훨씬 더 크죠. 근데 이게 아마 300억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고요. 쇼티지입니다. MLB가. 예,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밸류에이션을 다시 줄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이 하나 더가 아니라 네, 앞자리가 예, 그제 여기, 공이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공이 얘기. 하나 더 들어가는데 여기 그렇다고 이게 50만 원 되진 않고요. 그렇지. 예, 딱- 한 10만 원 정도 수준.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차분하게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서 네, 이 논리 맞는지 어디가 어떤 또 변수는 없을지 한번 잘 참고하시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해서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